간헐적 단식이 딱 끝나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5, 4, 3, 2, 1 해가지고 땡 하자마자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치즈케이크에다가 고기에다 술만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분당 닥터리 가정의학과 원장 다이어트 멘토 이진복입니다. 오늘은요, 간헐적 단식을 열심히 했는데 다이어트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께 간헐적 단식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제대로만 한다면 아주 좋은 이 간헐적 단식, 어떻게 하면 실패 없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잘못하고 있는 방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은요, 생체 리듬을 정상화시켜주고 세포에 자가포식을 유도해서 다이어트와 건강에 유익한 식사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다고 시작한 간헐적 단식,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효과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스스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살이 안 빠지는 이유, 첫 번째는요, 간헐적 단식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간헐적 단식이 처음 나왔을 때, 야, 이 간헐적 단식이야말로 나한테 정말 잘 맞는 다이어트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리고 쫄쫄 굶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살이 빠지는구나 라고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간헐적 단식이 간헐적 폭식으로 이어지시면 안 돼요. 간헐적 단식은요, 적절한 시간에 공복 시간을 주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식사 허용 시간에도 제대로 잘 드셔야 되는데, 제대로 드셔야 된다는 것을 잘못 이해를 하고 아무거나 막 드신다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최근에 어떤 연구에서는 간헐적 단식이 효과가 없다 이런 연구들 간혹 나오고 있는데, 간헐적 단식의 그 연구에 있어서 제한점을 두지 않고 아무거나 막 먹게 했더니 오히려 살이 찌더라, 다이어트가 안 되고 건강을 망치더라 라는 연구들도 일부 나오고 있어요. 정말 내가 먹고 싶었던 음식, 술이라든지 케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고 싶어서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요, 간헐적 단식 플러스 간헐적 폭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이 다이어트도 안 되고 건강도 나빠지겠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는요, 절대로 악용하시면 안 돼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먹기 위해서 간헐적 단식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식사 허용 시간에 제대로 먹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간헐적 단식을 14대 10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14시간은 굶고요, 10시간을 먹게 되겠죠. 그런데 이 10시간 동안 제대로 잘 먹지 않는다면요,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지방이 안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라고 반문하실 분도 계시는데, 아무렇게나 막 먹다가 간헐적 단식이 좋다고 하니까 12대 12, 14대 10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 몸에는요, 음식과 칼로리, 영양분이 적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냐면요, 전쟁이 났나? 내 몸에 왜 이렇게 칼로리가 안 들어오고 영양분이 안 들어오지? 더 에너지를 아껴야겠구나, 더 못 먹을 때를 대비해서 내 몸에 비상사태를 선포해야겠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 몸은요, 저 깊숙한 곳에다가 나중에 쓰려고 에너지, 식량을 보충을 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장 지방이에요. 그래서 기아에 시달리고 추위에 시달리고 이럴 때 우리의 내장 지방을 꺼내서 쓰려고 차곡차곡 보관을 해놓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지방을 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지방을 쌓이게 만들고 단백질, 근육은 줄어드는 이러한 현상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식사 허용 시간에 제대로 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드셔야 돼요. 특히 단백질 잘 드시는 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을 적절히 식물성 2, 동물성 1로 해서 충분히 드시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식사 허용 시간에 제대로 안 먹으면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오히려 체중은 빠졌다고 느끼시는데 인바디 검사 해보면요, 오히려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느는 마른 비만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내가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도 살찌는 이유는요,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이에요. 살이 찌는 원인은요, 정제 탄수화물을 먹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나와서 지방으로 저장을 해서 살이 찌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제된 탄수화물을 계속 먹고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 몸은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14대 10 다이어트를 해서 10시간 동안 먹는 이런 식습관을 갖고 있는데, 10시간 동안 먹는 식습관에 한 2끼 정도 드신다고 예를 들자면 정제된 탄수화물만 계속 드셨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오히려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건요, 어떤 다이어트를 해도 기본이에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간헐적 단식을 하더라도 탄수화물 중에서도 통곡류나 저항성 전분 위주로 드시고요, 우리가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인다는 것은요, 결국 빵, 떡, 면, 과자, 그리고 액상과당 이런 것들을 줄이자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완전히 줄이시고요, 통곡류나 저항성 전분 위주로 드셔야 돼요. 탄수화물은 꼭 드셔야 됩니다. 하지만 좋은 탄수화물로 먹어야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요, 우리가 많이 강구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간헐적 단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14대10 간헐적 단식을 하고 오늘 아침 10시에 간헐적 단식이 종료되는 시간이에요. 간헐적 단식이 딱 끝나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5, 4, 3, 2, 1 해가지고 땡 하자마자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치즈케이크에다가 고기에다 술만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 수준이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복을 깨는 첫 끼 식사를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침 10시가 됐건 아침 6시가 됐건 내가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고 오후 1시에 식사를 하시건 첫 끼를 먹을 때는요, 더욱더 혈당을 안 올리는 음식을 드셔야 돼요. 충분한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시길 바랍니다. 이때 정제된 탄수화물 먹으면요, 간헐적 단식이 오히려 몸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 평소보다 혈당이 훨씬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충분한 수면이에요. 아니, 간헐적 단식 하는데 무슨 수면 얘기를 해요, 이런 분들 계신데,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간헐적 단식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요, 간헐적 단식이 잘 안 되는 분들 중에서요, 수면 습관을 잘못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간헐적 단식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요, 수면 습관이 안 좋으면요,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잠을 잘 때는요,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렙틴도 나오고요, 모든 식욕에 관련된 호르몬들을 싹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을 못 자면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몸에다가 내장 지방을 쌓는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수면 습관이 안 좋고 잠을 못 자면요, 아무리 간헐적 단식을 잘 해도 살이 찔 수밖에 없는 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면요, 결국 다음날 정제된 탄수화물은 더 땡기고요, 그리고 각종 호르몬의 교란이 오겠죠. 그렇게 해서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또 우리 몸에다가 내장 지방을 쌓이게 돼요. 이것은요, 결국 우리 몸에 계속적인 스트레스만 더 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에도 밤 10시에서 새벽 2시에 제일 많이 나오는 호르몬인 성장 호르몬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그때 시간을 포함해서 7시간 내지 7시간 반 정도를 충분한 숙면을 취하셔야 돼요. 이렇게 수면을 잘 취하셔야 간헐적 단식도 잘 된다는 부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운동이에요. 간헐적 단식하면서 운동에 대한 부분을 또 강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헐적 단식을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운동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간헐적 단식하니까 나는 운동하지 말아야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분들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 간헐적 단식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근손실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더라도요, 공복 시간도 좋고 식사 직후에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충분히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 없고 운동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식후에 많이 걸으세요. 걷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배가 안 아플 정도로 천천히 걸으시더라도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하더라도요, 집에 들어와서 식사 후에 축 퍼져 있는 이런 것들 정말 피하셔야 돼요. 의자병이라 그러죠. 의자만 보면 앉으려고 그러고 누우려고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현대인들에게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된다면 간헐적 단식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의자가 있더라도 서 있는 시간을 많이 늘리시고 많이 걸으시고요, 엘리베이터가 또 에스컬레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많이 걸어 다니시고,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좀 걸으시고, 생활 속에서 활동량을 많이 좀 늘려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운동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간헐적 단식도 성공에 이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요, 간헐적 단식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살이 안 빠지는 이유, 계속 살이 찌는 이유에 대해서 6가지를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오류를 겪고 있기 때문에 제가 6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6가지를 잘 지키면서 간헐적 단식을 하신다면요, 다이어트도 잘 되고 건강도 지키는 좋은 생활 습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응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